2025년은 불장, 비불장으로 나누는 해가 아니고 불장 조건이 분해된 해였다. 불장의 조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다 들어오지 못했고 산발적으로 일어난 경향들이 있는 한 해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지표들이 반응을 했지만 다 종합적으로 합쳐지지 못한 이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시장은 이상했죠. 신호는 계속 떴는데 확신은 계속 밀렸다. 많은 분들이 체감으로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오늘은 연말 결산을 무슨 코인이 몇 배 갔다가 아니라 왜 그런 장면이 반복됐는지 구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하나만 말씀드리면 2025년은 불장, 비불장으로 나누는 해가 아니고 불장 조건이 분해된 해였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장의 이제 조건을 보면 동시에 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올해 유달리 이 시장에 이제 많이 풀린 유동성이 실제 크립토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많이 좀 들어간 경향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심리적으로 막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도 시장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가 이제 막 받쳐주죠. 인프라라든지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좀 받쳐주긴 했지만 유동성하고 심리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과열 구간이 되면서 과열이 굉장히 길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러한 시그널들, 자금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부분도 일시적으로 들어오거나 일시적으로 좋아진 심리가 꽤 있었죠. 중간중간. 그러면서 이제 구조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받쳐진 부분이 있는데 과열은 길게 유지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불장의 조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다 들어오지 못했고 산발적으로 일어난 경향들이 있는 한 해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지표들이 반응을 했지만 다 종합적으로 합쳐지지 못한 이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시장의 성적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1년 기준으로 이 시장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또 전체 성적을 보면 최근에 좀 하락장이 있었긴 하지만 1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나쁜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성적률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크립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아주 나쁜 한 해는 아니었고 일부 또 코인들은 성적이 1년 기준으로 성과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1년 기준으로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87,000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죠. 1년 기준으로 중간에 이제 많이 올라서 오른 거에 비해서 좀 조정은 있지만 1년 기준으로 6%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 리플 같은 경우 알트코인 중에서 커런시죠. 리플도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1년 기준으로. 연말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죠. 오른 폭에 비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1년 기준으로는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또 재미난 것들은 이 커런시 기준의 프라이버시 테마가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대표적으로 지캐시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이 79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1년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G캐시 같은 관련 계열로 비트코인 캐시도 오히려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았어요. 41% 정도 1년 기준이고 그 다음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모네로 같은 경우도 G캐시 영향을 받아서 한 137% 정도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성적이 특히 알트코인으로 좋지 않지만 이 프라이버시로 좋은 성과를 낸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프라 쪽을 봐야겠죠. 이더리움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11% 정도 빠졌거든요. 40%, 50% 빠지면 야, 이거 시장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니까 약간의 조정 정도죠. 반면에 솔라나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33%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솔라나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좀 얼마나 좋은지 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성적률을 좀 평가해 보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솔라나의 마이너스 33% 기준으로 조금 더 성적이 좋으면 좋은 성과를 낸 거고, 솔라나 대비해서 나쁘면 한 40%, 5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뭐 평타 정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인프라 쪽에서 성적이 좋은 두 가지 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론이죠. 트론 같은 경우 1년 기준으로 10% 플러스입니다. 트론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크게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의외로 트론이 시장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년 가운데 알트코인 중에서 인프라 관련은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해고, 아마 이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이 조금 더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중에 하나는 이제 BNB,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죠. 한 23% 정도 올랐어요.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죠. 그리고 BNB 중심에서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생태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좋은 성적을 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고, 나머지 뭐 도지코인은 좀 마이너스율이 크고, 시총에서 뭐 디파이 계열은 대부분 50% 이하, 그리고 뭐 인프라 40% 이하, 나머지 일부에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를 이제 커런시하고 체인 인프라 두 섹션으로 가져갔을 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성적은 아주 나쁘진 않다. 비트 이더 중심으로 6%, 11% 정도 이제 빠진 한 해고요. 그리고 일부 거래소 중심의 코인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뭐 트론 같은 경우 성적이 그래도 양호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중심의 뭐 지캐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퍼포먼스가 좋은 코인들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좋지 않은 성적을 연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주요 시장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기준으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구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지표, 올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지속성이라는 어떤 착각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가 시장에 힌트를 줍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빠져야 되는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지만 그 지표 자체가 지속성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알트가 굉장히 강하지만 체력, 그러니까 수급과 구조가 있는 일은 좀 별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표와 그 펀더멘탈, 어떤 수급, 체력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올해를 돌이켜보면 알트가 강세를 잠깐 일으키면서 지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인가 막 이런 시장의 의견들, 그리고 우리들의 해석이 있었고요. 그런데 빠르게 또 회전하면서 다시 자금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요. 확신의 어떤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는 그러한 한 해의 결과를 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시그널을 알려주지만 이것이 지속하기 위해서 좀 받쳐줘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으로 2025년에 한 해를 살펴보면 도지코인 지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반려코인으로 삼고 있는 이 도지코인이 시장에서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려줘요. 도지가 반응했지만 끝까지 가는 그런 과열은 없었던 거죠.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3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도지코인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마이닝 지표죠. 도지코인 채굴자들이 채굴 대비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그런 구간에 대한 지표인데, 이 지표를 봤을 때 불장의 시기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 이렇게 잠깐 지표가 굉장히 올랐다가 급격히 빠졌습니다. 이게 더 지속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도지코인의 채굴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이후에
지표가 잠깐 좋아집니다. 근데 잠깐 있다가 또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월, 8월 전후에 잠깐 올랐다가 또 줄어들었고, 또 여태 잠깐 올랐다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지표가 좀 많이 감소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도지코인 채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볼 때 이 지표가 올라간 상태에서 꽤 한 2, 3개월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이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반면 교사를 삼아서 다음 우리가 불장이 왔을 때 이 불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일시적인 이벤트인지를 도지코인 채굴 지표로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완성된 불장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들이 모두 모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남긴 핵심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대표적인 지표죠. 그리고 뭐 도지코인 마이닝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온체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단일 지표, 대표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겠죠. 이런 단일 지표는 시작의 신호는 될 수 있지만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슈는 가격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지속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준이 필요한 거죠. 단일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표들, 그리고 펀더멘탈, 여러 가지가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감정의 근거에서 우리가 투자하게 되고 결국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 반려코인, 이 도지코인의 가격, 어떤 도지코인의 채굴 지표, 도지코인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들이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반응을 점검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인 반려코인의 어떤 중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감정의 근거에서 투자하지 않고 감정과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수익을 크게 낸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운 사람이 유리했던 그런 한 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26년에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가격 전망보다 시장 구조 변화가 더 중요한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